팟캐스트의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6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을 만들어갈 두 분, 오창석 더민주 한통위 부위원장 겸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님. 뭘 씨발 다 읽어줘?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아, 네. 오늘 근데 옷 뭐예요, 그거? 뭐, 옷이 그게 뭐예요? 가디건 같은 거 되게 찌질하다. 남태우처럼 거지같이 입고 왔어. 아, 나는 무슨 어디 템플스테이 하다 온 줄 알았네. 본격적으로 편한 옷을 이제. 네가 지금 남 외모 지적질을 완전 어디시 민낯으로 등장해가지고 지금. 민낯 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 날렸더만 나한테 외모 지적을 하고 했어. 어쨌든 가을입니다. 네.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가을 시기. 색깔 입었네요. 네, 드디어 가을입니다 이제. 추석에 뭐 하셨어요? 추석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부산의 반, 대구의 반? 아니요. 네. 부산에만 있었어요. 오. 네, 부모님들이랑 오랜만에 시간. 야구나 보러 많이 가기로 했어. 그 표 10분 만에 매진됐어요. 네. 요즘은 안표 없나? 요즘엔 없어요. 그러니까 1년보다. 현장에 가면 그래도 있을 텐데. 아, 있겠죠. 예, 뭐 암암리에 있겠죠. 요즘 근데 걸리면 몇십 배 해야지. 예, 하고 그래서. 당연하죠. 근데 1차전, 오늘 2차전은 이겼는데, 제가 응원한 롯데 1차전을 정말 말아먹어서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거 뭐 병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맞아요. 그 연장 때 말로 없는 이유에 물병 투척하신 분들. 안 되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아직도. 없어? 그럼 80년대. 자신이 만약에 윤봉길인 것처럼 도시락을 던지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 이동영 작가님 뭐 하셨어요? 물병 던지셨어요? 저는 뭐. 예. 집에서 TV에다 물병 던진 거 아니야? 집에 시골 갔다가 처갓집 갔다가. 그랬어요. 연휴가 길어서 뭐. 아, 차 별로 안 막혔어요? 많이 막히지 않았을까? 저는 안 막혔어요. 안 막히는 시간대만 골라다녔어요. 어디 갔다 오셨는데? 뭐 안동 갔다가 대전 갔다가 다시 서울로. 재율이랑 제이는 건강하고 아주 건강하고. 예, 좋아요. 제가 요즘 말을 너무 이쁘게 해서. 어떻게 이쁘게 해요? 할 때만 이쁘게 해요. 예. 말 잘해요 이제? 아, 말 잘해요. 예. 아, 유치원 다니고 이래서 이제 말 예쁘게 하나 보다. 오빠 이재율? 네, 오빠 이제. 네, 이제 오늘이 한글날인데 한글날을 맞이를 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맞춤법을 틀리는 이성은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아, 합니다. 확 떨어지지. 네. 특히 카톡 하고 있는데 어이없어 이런 거 정말 짜증나지. 의의 없어. 어이없어. 감기 나. 감기를 낳으시고 이런. 당신이 낳으라고 하시면 우리 아들 감기예요. 아, 그러면 매력 떨어지죠. 좀 무식해 보이고. 인터넷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고칼로리다. 뭐 그런 것들. 나물하다를 나물하다. 멘토로 삶기 좋은. 멘토를 다 삶아버리는. 계란처럼. 네. 아. 미칩니다. 그런 것들. 근데 요즘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컴퓨터 시대고 하다 보니까 직접 안 쓰잖아, 잘. 네, 그렇죠. 아마 아니 이게 좀- 그래도 또 어릴 때부터 우리말보다는 영어부터 가르치잖아. 영어 유치원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말 먼저 다 배우고 난 뒤에 배워도 그런데 그쵸. 어제 그 외국어 학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모순된 얘기지만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짓이야. 영어학원요? 네, 전직 아무짝에도- 어학원장의 말입니다. 모든 영어학원 선생님들 다 죽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조기교육 전혀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 안 배워도 돼요. 나중에 머리 크고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어린이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 이런 거 네. 이해 안 가지만 왜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방학 때 뭐 필리핀을 한 2달씩 보내잖아. 그렇죠. 그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거 모아놨다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차라리 어학연수 1, 2년 보내는 게 훨씬 차라리 효과적이에요. 뭐 유럽 여행 갔다. 아니 훨씬 효과적이야 그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안 키워봤지만. 다 쓰잘데기 없는 일단 짓. 맞춤법부터 제대로 가르치고. 아, 근데 이거는 우리말부터 배워야지. 사실 우리말. 책만 좀 그냥 뭐 잘 읽고 교과서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도. 그 독서 인구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근데 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막 그쪽은 뭐 만화책도 뭐 워낙 지금 만화책도 최근 책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본에 가면 그래도 지하철 버스에 많이들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들 책 신문 읽고 있거든. 근데 우리 지하철 누가 신문 보나 누가 책 읽나? 인터넷으로 기사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스마트폰 보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그럴 수 있죠. 요즘에 기자들도 맞춤법 틀리더라고. 많이 틀리죠. 기자들도 많이 전설의 기사들이 많이 떠들고 있죠. 네. 난 이제 그거 돼. 그 아이유하고 네. 그냥 이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맞게 써도 남자가 그것만 제대로 맞게 써도 호감도가 그냥 그래요? 확 올라가던데요? 안 돼. 안 돼를 막 돼에다가 그냥 이 하나 쓰고. 자신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 다른 말로 대체하면 되는데 꼭 그걸 고집하네. 고집하는 맞아, 이해가 안 돼. 맞아. 어휘력이 딸려서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이거는 뭐 이거 남자 여자 불문하고 다 똑같은 것 이성이 같아. 맞춤법을 틀리면은 약간 그런 호감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배요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아이잖아. 오에자를 쓰려면은 줄임말이고 아니면은 오 이자를 써서 오에다가 배 아이. 요로 써야 돼요. 맞아요. 그거로 소개팅 때는 보통 날라가죠. 왜냐면 다음에 뵈야 되거든. 내일 봬요 막 이런 거. 하나는 알리고 또 쓰고. 봅시다 하면 되잖아. 내일 만나요. 얼마나 좋아. 그래, 맞아. 꼭 그 공손함을 갖추다가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네. 맞춤법 틀릴 거면 그냥 소개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흔히 틀리는 맞춤법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잖아. 그 정도만 익혀도 뭐 맞아요.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 어이없다 틀린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많아요. 예. 요즘에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어이잖아. 그렇게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틀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맞춤법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거 지식적으로 조금 이런 경우도 호감 많이 좀 떨어지지. 혹하는 경우 많죠. 남자 콩팥의 위치와 여자의 콩팥 위치가 다르다는 낭설이 한 번 돌았었는데 위치 똑같습니다. 그러고 괜히 얘기가 갈비뼈 수가 그렇게 하나 만들었어? 모자란다 막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예. 네이버 한 번만 검색해보고 하면은 팩트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걸로 하지 마세요. 우리 맞춤법 틀리지 말고 각자 열심히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주 간단한 거 있잖아. 사자성어도 몰랐을 경우 좀 그렇고. 맞아요. 또 뭐 절기는 모를 수 있는데 뭐 입춘이나 네. 뭐 경칩 이런 거는 좀 기본 아닌가? 근데 그렇죠. 그것도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이러는 건 좀 이렇게 되면 하죠. 예. 개구리가 깨어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한 기본적인 전 독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다. 기본 소양이죠. 학교에서 근데 잘 가르쳐야 그리고 돼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어는 배울 필요가 없다 어릴 때. 다만 한자 공부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자, 왜냐면- 사자성어 이런 거요? 사자성어도 마찬가지. 한자를 배우고 사자성어도 같이 배우죠. 그 우리말의 한 70%가 한자이기 때문에. 근데 한자가 우리말입니다. 근데 이 한자를 공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휘가 늘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흔히 뭐 고부갈등 얘기하지만 누가 알아? 어린애들이. 어린애들 보고 고부갈등 설명해보라면 아무도 못할 걸. 근데 한자를 배우면 바로 알 수 있다니까. 그런 것처럼 한자 공부는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한자 공부를 좀 해주면 우리 어느 국어 배우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강추드립니다. 예. 네. 오빠 이재율의 아버님의 조언이. 그럼요. 네. 참고로 제가 한자 2급 갖고 있어요. 진짜요? 오. 나 준 3급까지 땄는데 준. 저 3급. 아 그래요? 어문의 3급. 요즘은 그거 계란소나 다 따가지고 저는 그 구분이 있어요. 순식간에 우리 지금 개나 한자가 소된 뭐 거야? 지능회냐 어문회냐에 따라 어문회는 하여튼 뭐- 주관식 있고 다른 거는 다 객관식이에요. 난 주관식 있는 거 맨 있어, 처음에 했을 때. 주관식 있는 거. 그건 주관식 있는 2350자. 적설하네요. 그래서 그- 본인은 영어학원 차리고. 네. 근데 한자를 공부해 놓으면 또 좋은 거. 네. 뭐 있습니까? 일본어나 중국어 배울 때도 굉장히 좋죠. 도움 진짜 많이 아이고 되더라고요. 그럼요. 할 것도 저 없어. 대학교 때 제2외국어를 중국어로 했는데.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게 없잖아. 중국어 스타트. 我来介绍一下 니 빠빠. 그거밖에 모르잖아. 참. 이게 한자 기억력이 배우면- 거기서 멈췄네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어릴 때 영어는 금방 잊어요. 네. 근데 한자는 잊을 수가 없어. 쓰는 거는 있지. 근데 읽는 거는 있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됐지만 이제 지난 방송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방송에서 청정잡스 민주당 당직자 편 들으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신규용 부국장이 남태우 빙의 된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태우 형님. 비슷하더라고. 고향도 같은 뭐 TK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어. 엄청 재밌었어요. 네. 그런데 다운로드 수는 처참했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돌아가서 한 번만 다시 더 들어보세요. 들어주세요. 네임밸류가 떨어져서 그런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아니요, 당직자를 민주당 불러, 당직자 이러면. 안 궁금해. 이러고. 그렇지, 민주당 당직자 어쩌라고 안물 그러지. 안궁. 이럴 얼굴 수도 관상은 있고. 팩트TV 사장님이랑 비슷했는데 스타일은 태우 형님이었어요. 맞아, 그러네. 하여튼 방송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으니까. 근데 다운로드 정말 역대 근데 최악이었다. 이게 진짜요? 꼴찌입니다, 꼴찌. 연휴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많이들 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연휴 집에 가서 나중에 들을 거 없어 들을 수도 있잖아. 가족들하고 있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렇진 않을걸. 저같이 집에 혼자 있었던 사람은 몰라도, 너는 혼자 있었어요? 나 일주일 내내 아침에 결혼하면 방송했어. 이번에 집에 혼자 있었던 게 얼마나 행복한지 결혼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요? 예, 결혼하면 그 명절이라는 게 명절 만드는 새끼를 찾아서 죽여버리고 싶거든. 걔 새끼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말이야. 아 진짜. 그거 다 피곤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피곤하고. 맞아요. 뭐 친정엄마 아빠도 피곤하고 남편도 피곤하고 아내도 피곤하고 애 새끼까지 피곤해요. 아, 저 아버지한테 하나 건의했어요, 이번에. 뭐요? 올해를 끝으로 이제 내년부터 벌초하지 말자고 했어요. 다 날리자고 왜? 했어요. 너무 고생해, 가족들 가서. 아, 벌초 시켜 대행으로 돈 주고. 아, 전 벌초 다 날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가서 벌초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냐니까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삼촌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아버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20몇 상구를 저희가 벌초를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완전 폐 묻으면 되잖아. 아, 그걸 다 그냥? 이장해서 다 한꺼번에 하나의 봉분으로 가까이 오게끔 만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는 저희가 굉장히 그 친가에서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네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다 합시자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라고. 내가 죽기 전까지 절대 안 된다고. 와 그럼 오빠랑 결혼하는 여자는 안 가나? 아, 가죠. 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근데 저는 내년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계속 어쨌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지금부터. 하기 위해서. 아니요. 아니, 그게 여자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편해요, 하나면. 진짜 힘들어, 벌초하는 게. 그거 많이 다쳐요.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우리 방송 나가는 날부터 변호사 사무실이 아마 굉장히 바빠질 거다. 왜 이혼? 그러면 명절 끝나고 막 이혼이 급증합니다. 아, 시즌입니까? 아, 시즌이지. 어. 그래서 박지훈 지금 대기하고 있다더라고요. 직원들 밤샘 자고, 야, 대기해, 오늘부터야. 이렇게. 대목입니까? 야근. 오늘부터 대목이니까 다 전화기 딱 해놓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 미치겠다. 장난 아니에요. 아, 근데 저도 계속 혼자 있으니까는 명절 같지도 않고 아침에 딱 이제 일하러 갔다가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혼자 누워서 자다가 보면 한 4, 5시 돼.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 뭐 시켜 먹을 때도 딱히 없어요.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집에 있는 거 좀 찾아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밤 되네. 영화 한 편 보고. 저도 금요일 날 올라왔거든, 저. 그래서 금, 토, 일 3일 동안 집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는데, 있으면서 저도 똑같은, 뭐 시켜 먹으라니까 다 문 그게 다 닫았어. 문 닫았어. 그 라면 먹고 있다 계속 영화 보고. 아, 영화는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 드라마 또 뭐 찾아보고. 그동안 못 봤던 영화. 바빠서 못 봤던 영화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는 데 많이 있었어. 킹스맨을 2번이나 봤어요. 그래요. 아, 원. 아니. 투. 그냥 킹스맨 이번 개봉한 거 어. 2번이나 봤네. 변호인 2번 봤습니다, 저도. JTBC에서 해줘가지고. 아,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네.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한번 만나볼게요. 상희 천사님께서 올려주신 의견 소개해 주시죠. 네, 근데 김용민이 왜 오창석 씨를 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 답변 좀 갑자기 왜 궁금해서. 욕하는 거예요? 네, 요건 제가 한번 건드렸죠. 그래서 예전에 김용민 씨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20대 개새끼론 때부터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이제 김용민 씨가 방송에서 오창석 죽여버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재미로 계속해요. 아, 진짜. 재미로 계속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몇 김 분 PD가 계세요. 나한테 연락 왔어. 그러니까 욕 한참 하려고 하기 전에. 내일 또 욕할 거다. 아, 예고하는 건가? 창석이한테 얘기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말로 전해달라고. 괜찮다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창석이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욕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그걸 페이스북에 썼더라고. 야 너는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새끼냐? 앞으로 페이스북에 정치를 쓸 때 형한테 물어봤어. 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연유로 하고 그래서 있고. 그 간간히 합니다. YTN 시사 안드로메다의 김 PD 나와서 또 한 번 창석이를 욕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엔 창석이를 불러서 김용민을 욕하게 시키려고. 불렀는데 이 새끼가 뭐 행사 있다고 안 오더라고. 이거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취소하고 입금이 됐는데.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가겠습니다. YTN 라디오에 부르려고 했더만. 라디오를 안 간 거예요. 라디오를 왜 안 가서 좋은 기회지. 아니 학교 행사인데 애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해요. 저렇게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자꾸 안 부르지. 한 번 안 나온 거. 기회를 놓친 거죠. 일부러 안 가던 것도 아니고 선약이. 그건 기회를 박탈한 거야. 남 배우 봐. 안드로메다 딱 나오라 그랬다. 나와서 빵빵 터트려서 요즘 전성기 아니야. 사람을 한 번은 기회를 잡아야지. 52년 만에 전성기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무조건 가겠습니다. 네.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일부러 안 간 거 아닙니다. 입금됐으면 그에 상응하는 또 노동을 제공을 해야죠. 우리 같으면은 입금돼서 반납하고 일로 오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의견 또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몇 주 전 12년 만나고 속궁합 때문에 결혼을 고민한다는 친구 사연을 보냈던 34살 애청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육아 전쟁 중이라 며칠 전에서야 방송을 듣게 됐고 사연이 채택돼서 방송이 된 것을 듣고 친구에게 들려줬습니다. 친구와 예비 신부는 심도 있는 대화 끝에 이 작가님의 솔루션대로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좋아요. 부디 둘이 좋은 결론이 나서 내년 봄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네요. 세 분의 좋은 솔루션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엽이 형도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세 분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작가 형 존경합니다. 예. 네. 이분 예비 신부 같은 경우에는 네. 하여튼 뭐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받아보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재밌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응?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확실한 재미는 챙겨야 한다는 거죠. 챙겨야지 뭔 재미로 사냐? 그거를 못 느끼면 뭔 재미로 살아? 그럼요. 우리가 확인한 재미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럼요. 그럼요. 그걸 인생에서 빼버리면요, 정말 그 인생 고달픕니다. 그럼요. 우리 인생 뭐 희노애락인데 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희와 락과 같이 가. 애까지 같이 섞여 섞여 있어. 그러네. 성델로가 아니고 노동노. 노동이야. 노동의 노까지. 가끔 화내는 분들도 계세요. 막 욕하고 막. 네, 이렇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왜 식욕도 엄청난 그거라잖아. 욕구. 네. 식욕보다 훨씬 더 하지 않을까? 정욕이 훨씬 더 심하죠. 나는 식욕이 더 심한 것 같은데. 그건 아직 경지에 못 도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 왜 식욕 강한 사람은 성욕도 강하다. 예, 있잖아요. 있죠.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욕이 좀 더 비례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비례 말이 안 돼. 또 밥 먹는 거 저 같은 경우인데 저는 밥 먹는 게 그냥 먹고 살라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줄 서서 먹는 걸 정말 이해 못 하거든. 맛집 찾아가고 이런 거. 정말 이해 못 하겠어. 난 줄 잘 섰는데. 우리 그걸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은, 근데 성욕은 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비례한다고 전혀 맞지 않는. 비례하지도 않고 성욕이 저도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맛집을 찾아서 줄을 기다리고 있느냐. 어떤 예쁜 여자가 오빠 오늘 혼자 집에 있다. 4시간 걸려. 가는다 안 가나? 우리는 40시간 걸려갑니다. 아주 극명한 대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맛집에 뭐하러 쓸데없이 기다려. 컵라면 먹고 가는 거야. 한 거리가 40km쯤 된다. 차가 없어. 내 뛰어서도 갑니다. 정말 예쁜 여자가 기다리고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 맛있다. 10분만 기다리면 먹는다. 못 기다려요. 안 먹고 말지. 진짜요? 안 먹고 말지. 내 그거를 딴 데 가서 먹으면 되지. 난 2시간까지는 기다릴 수 있네. 못 기다립니다. 남자친구는 같이 기다려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너가 좋아하니까. 먹고 나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들 보통. 저는 그런 이상한 사람 안 사깁니다. 뭐 안 사겨. 저는 남자들 말 안 해서 그렇지. 연애할 때도 그 다른 여자분들하고 연애하고 이럴 때도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맛집에 줄 서서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여자친구 맛집 안 데려가요? 아니 물론 갔는데 기다리잖아. 그럼 항상 맛집 옆에는 그와 비슷한 집이 있어. 그죠? 있죠. 세븐일레븐 옆에 CU 있어요.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 뭐야 그게? 어디 중집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 그 옆에 그 비슷한 게 있어. 있죠. 무조건 있어요. 비슷한 그걸로 거 가면 있어요. 됩니다. 가면 맛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원조 할매국밥 옆에 그냥 할매국밥 있어. 내가 봤을 때 그 국밥이 그 국밥이야. 그럼요. 뭘 별 차이가 있어. 정말 뭘 모르는 사람들. 제 여자친구랑 동대문에서 육전 식당 2시간 반 기다려온 적이 있어요. 맛있어요. 삼겹살. 아니 근데 있잖아요. 맛있긴 맛있는데 2시간 반 기다리면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럼. 육전 식당은 맛있긴 합니다만 진짜 뭘 기다려도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 시간에. 부럽네. 여자친구랑 육전 식당도 가고. 그래도 비례하진 않는다. 그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식욕이 엄청 뛰어난데 성욕은 없는 사람도 있고. 쉽지 않다. 아니 있어요. 왜? 있어. 저는 요즘 식욕만 채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아직. 많이 드세요. 식욕, 무욕 이 정도. 식욕과 무욕. 무력도 있네. 쇼핑. 네. 그럼 기쁘잖아. 할 때 쇼핑할 때마다. 무력이 저는 성욕보다 훨씬 뛰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물에 집착하는군요. 네. 그래요. 네. 알겠어요. 방송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시죠. 예. 참 잘 쳤어요, 님. 30살부터 38인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 없이 나날이 지옥 같은 인생을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노력하면서 버티다 보니 약간의 희망 비스무리한 게 보이네요. 참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남 배워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52살에 전성기 왔어요. 그러네. 52살에. 여러분, 뭐 30대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참아요, 참아. 환갑 전에 한 번은 터진다. 한 번 터진다. 그렇습니다. 한 번 터지니까 참길 바래요. 방송 들으니 이 작가님께서 방송 폐지한다고 하시는데 제발 그대로 살려주세요. 팟캐 중에 이게 제일 재밌고 유익합니다. 자, 일단 고맙습니다. 제가 정치 알바가 진짜 나타났다는 간뒀어요. 네. 간두고 정치 알바는 하는데 그거 두 개를 간두고 이걸 하는 이유는 정치 알바하고 진짜 나타나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 네, 이거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난리가 안 돼, 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거고 또 저희 안티들이 정알바 게시판이나 진짜가 게시판 몰려가갖고 이동현 또 돈 안 되는 걸 안 한다고 좀 난리 쳤더라고. 근데 정말 걔들은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진짜 머리도 나빠. 이것만 지출이고 나머지는 소득 아닙니까? 바보들 아니 진짜 나타났다 정치 알바 내가 진행 빠지지 그거 누가 제작해요? 내가 제작해. 돈이 돈 벌어서 뭐 혹은 마이너스 되면 또 누가 손해고 누가 이득인데 멍청하기는 진짜 애들이 이게 생각이 없어. 근데 제가 진행은 아니지만 제작 기획 이건 계속하고 편집까지도 계속 해야죠. 네, 다만 얘가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자꾸 성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방송 두 개를 접은. 접은 거고 하여튼 뭐 나머지 방송도 지난 청정구역의 다운로드 정도 되면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그 당직자님. 당직자 나온.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말이 좀 들어주시고. 네, 청정구역이 장수할 수 있도록. 당직자님한테 괜히. 큰일 납니다. 방들이 무력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네. 강제로 제어당하는 수가 있어서. 강제 무소유. 네,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우리 후기 보내주신 분? 후기 보내주신 분. 네, 라이트선 2000님. 한모 씨. 네, 한모 씨. 한모 씨. 라이트선 2000님. 네. 갖고 싶은 책,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주소와 전화번호 함께 배송 정보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는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통해서 총 47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번 만나볼게요. 박지희 아나운서 팬입니다. 영화 팟캐스트 무비쇼 초대하고 싶어요. 지희짱. 네. 출연료 50. 무비쇼. 네. 안 부르게 될 거예요. 연락만 주세요. 팟캐스트 해충야화. 유료 안 해요. 해충야화. 하라니까! 히든보단 해충야화. 댓글만 달면 경품 줘. 막 퍼주는 해충야화. 잘 듣고 있어요.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게르마늄 팔찌 목걸이는 네이버의 미다스 게르마늄. 청정구역 메모시 사은품. 실질적 수련 카페.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여성 의류 쇼핑몰. 네이버의 오르다 8484. 박아나 한 벌 줄게요. 찾아가겠습니다. 이정희, 에드리안. 사랑한다면 아스트로글레이드. 네이버의 아스트로글레이드. 하와이언 익스프레스. 태연아 사랑해. 괴물탕. 커피 한 잔 뿅. 대전 노건 간장게장. 새포차님이 새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먹어줘 포차천국 대구 동천점. 탄갈루마 리조트 직원.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괌사이파는 투어이브. 해외여행도 투어이브. 등산할 땐 무릎펜. 트레킹도 무릎펜. 무릎 관절 아플 땐 무릎 관절 보호대. 무릎엔 무릎펜. 검색창에 무릎펜. 네. 자, 페이팔로 보내주신 분 김유상님 또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와이안 익스프레스님. 네. 10만 원이랑 거금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난주 하와이 사연자 있었잖아요. 애들 낙태 문제. 그분입니다. 진짜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하와이 놀러 갈 때 연락할게요. 그러네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청정구역 맞출 때 다 같이 하와이로 가는 걸로. 네. 정말 좋아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올해 안에 갈 것 같은 느낌 드는 건 뭐죠? 안 돼요. 나 결혼 전까지는 이거 해야 돼요. 영원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이로 갑시다. 영원히. 그럼 2번 해야겠네요. 배지를 2번 해야겠네요. 진짜 결혼 때리고 2번 하실 싶네. 거니까. 에피소드 후원자 소개해 주시죠. 네. 입안의 밀키스, 네이버의 레이지고메, 해충야와 최고 심판, 노랭이 96, 최옥의 풋고추,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경북안동 휴대폰 멀티샵, 중고폰은 에이플박스, 아산 둔포 황소야,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구소동 명물아구찜, 오크밸리 맛집 월송정, 신손 노상훈 성형외과,
과 신촌이겠죠? MB 감옥가 모아모아 1976 나는 너의 꽃사슴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아이벨르 판무 발산 다빈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현샘 수학 KT 미르 피규어는 하루 얀샵 곤이자 구서동 613 피자 99학번 오뎅국 네이버의 돌봄이웃 한울 신논현 조개찜 가리비야 감사합니다. 네,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정구역 64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 의견 함께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이어가 볼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이스 크림에서 광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른, 아이 모두에게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우 순하고 용량도 굉장히 많고요. 제작부터 판매까지 논스톱이라서 가격도 최대한 저렴하게 줄였습니다. 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순하고 촉촉한 아이스 크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아이스 크림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쿠팡과 EJ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 크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거 이제 다 썼던데 한 통 더 주문을 해야겠네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오늘 시사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MB정부 적폐 관련해서 수사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추석 연휴 동안 이제 숨고르기를 하다가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MB정부 적폐 청산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정부 이 국정원의 새로운 치부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DJ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공작들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통해서 DJ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계획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더라고요. 미친놈들이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일단 취소 청원 계획을 지금 실행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검찰에서는 국정원 직원하고 그 보수단체 간부가 이렇게 하자 하고 메일 주고받은 걸 발견했거든. 아니 근데 이 노벨위원회에서 봤을 때 얼마나 웃길까. 그러니까 실행한 건지 아직 그거 밝혀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청원 한다고 해도 됩니까? 청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이건 재율이한테 물어봐도 안 돼 그럴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럼 얘들은 모르고 있을까? 그거 아니단 말이지. 이런 시도를 벌여가지고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그 자체로 얘들은 성공한 거야. 깎아내리기. 흠집 내기. 그 당시 DJ가 벌써 그때 서거한 이유기 때문에 서거한 DJ 흠집 내려고 하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이니까 이따구 짓거리를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나쁜 새끼들이야. 근데 이 DJ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때도 일베 같은 데서 굉장히 폄하하고 조롱하는 게시물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때 일베가 DJ 정권 때니까. DJ 정권 때니까 국정원이 움직이지 않았을 테고. 근데 그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 있었지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있을 수 없는 건데 또 한 번 그런 짓을 한 거고. 지금 보니까는 일베의, 현재 올라와 있는 게시글 같은 게 있어요. 내용 포스터 같은 거. DJ 노벨평화상 관련 폄하하는 내용. 그게 보면 네. 한국인 최초 노벨과학상 수상 신상 김대중 씨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일베 애들이 부지런하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를 못 만들 거야 아마. 이건 내가 봤을 때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주지 않았을까. 정식 기사처럼 만들어놨어요. 일베 애들도 약간 멍청해가지고 이런 거 형식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 만들 거야. 아마 국정원에서 지난 김여진 씨 그런 것처럼 합성처럼 만들어줬지 않을까. 지금 하여튼 국정원에서 만들어줬다는 걸 아마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황이 확보가 됐으니까 확인해가지고 이거 다 처벌시켜야지 이것도. 이 김홍걸 위원장이 네. DJ 서거 직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MB정부가 어떻게든 장례 절차를 축소를 해서 추모 열기를 차단하려고 했다. 그리고 뭐 국립현충원에 모시려고 한 것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곳을 권유했다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근데 그 현충원 가보면요. 박정희 대통령 묘역이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묘역도 있고 굉장히 작습니다. DJ 묘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있어요. 박정희 묘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권에서 훨씬 더 뭔가 악랄하게 굉장히 악랄하게 그러니까 막 쓰레기들이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가적 경사 아닙니까? 네, 맞아요. 지금까지 이게 한 번도 보수든 진보든 서로 박수 쳐줘야 그렇지 되는 상관없지. 일인데.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인데 그것도 노벨상 중에 최고권인 평화상 수상자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흠집내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들한테 무슨 사람들이 진짜 옹졸한 것 같아. 옹졸하는 새끼들한테는 옹졸하게 대해줘야 돼. 정치 보복이 뭐 그따위 얘기 나와도 신경 쓰지 말고 뚜벅뚜벅 갈 길을 갈면 된다. 그래서 MB를 포털에 앞에 세우는 그렇습니다.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망신하면 당해봐야지. 노무현 대통령 비하 공작도 같이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정원에서 했다니까. 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는 뭐 민주당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게 하고 보수단체를 동원을 해서 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노무현이라는 불량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럼 박근혜를 배출한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사라졌잖아.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국정원 심리전단이 이 보수단체들하고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직접 네. 모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어떻게 일베하고 같이 일베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국정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공작을 벌였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국정원 하면 다 멋있잖아요. 그니까요. 멋있는데 요즘에 이게 많이 그게 떨어졌어. 격이 국정원의 격이. 우리 뭐 영화 같은데 봐도 외국 영화 얼마나 킹스맨 봤다 했잖아. 네. 정보들 얼마나 너무 멋있어. 멋있죠. 근데 이런 짓 댓글이나 쳐달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임스 본드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막 댓글 막 달고 막. 참 짜증나는구만. 그리고 이제 MB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을 구속 기소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건가요? 한마디로 좆됐다. 어떤 혐의냐고 물어봤는데. 민병주? 뭐 혐의도 필요 없이 좆됐다. 네. 왜냐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고소실죄거든.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위증 혐의는 그 뭐냐면 다른 사람 재판에 가갖고 지는 뭐 이게 관련 없다, 안 했다. 모른다, 뭐 있다고 해갖고 지금 위증 혐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예산을 뭔가 이런 댓글 다는데 썼다 이런 거. 그게 국고손실이지. 국민 세금으로 국정원이 운영되는데 뻔히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고손실죄인데 국고손실죄가 꽤 커요. 형량이 기준 형량이 크기 때문에 좆됐다. 이게 지금 보면 2010년 12월부터 2년 동안 국정원 예산을 52억 5,600만 원 썼습니다. 네. 요 돈 많이도 자체가 썼네. 국고 손실에 대해서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민병주 이 사람이 처음부터 국정원 아마 공채로 들어갔을 겁니다. 공무원. 7급 공채인가? 그래서 한 30년간 국정원에만 있었거든?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거쳤던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원세훈 밑에 들어가서 이지랄 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세훈이 엄청 아꼈거든, 민병주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벌였는데 잘못했으면 이제 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분이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씨를 직접 만났다라고 또 증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원세훈의 지시였다. 아니, 원세훈이 만나라 그래서 만났다는데 이렇게 돼서 추선이도 좆됐다. 왜냐면 추선이는 민병준지 몰랐다 그랬거든. 그냥 나 돈 거짓말하게 그렇지. 밝혀졌네. 돈 받긴 받았는데 그냥 뭐 중소기업 하는 아저씨가 온 줄 알았다. 이따고 얘기했는데 지금 민병주 얘기는 뭔 소리냐. 추선이도 다 내가 국정원 직원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돼서 추선희 씨도 이제 곧 구속이 되는 거고. 그럼요. 추선이도 구속이 될 거고. 원세훈에 대한 뭔가 추가 기소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렇죠. 뭐 추가 시켜서 기소. 만났다 했으면 왜 시켰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원세훈도 추가 기소되고 민병주는 이제 거의 구속될 게 보이기 때문에 네. 민병주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원세훈 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명박의 갈 길이 이제 좀 환하게 밝혀지지 반대로 않을까. 쭉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민병주는 원세훈이 시켰다고 원세훈은 그렇죠. 사실은 이명박이 시켰다 이렇게 그럼, 할 수도 그럼, 있겠죠. 그럼. 또는 이명박이 인지하고 있었다. 왜냐면 묵인했다. 지금 민병주가 심리전단 단장이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문제는 심리전단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의 신복이 그 원세훈이고 원세훈의 신복이 민병주야. 민병주고. 그러면 이명박은 지금 계속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원세훈이가 이명박하고 정기적으로 독대를 했단 말이야. 독대를 하고 원래 국정원장은 대통령 명령만 받아요. 다른 사람 명령을 안 받아. 아무도 눈치 안 봐도 돼. 그러니까 독대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런 일들을 MB한테 보고하지 않고 혹은 제가 없이 했을까?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이 독대했을 때 입으로는 짓거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뭘 어떻게? 문서. 페이퍼를 들고 가야지. 각하. 입으로 짓거리는 미친놈이 어딨어. 무조건 다 페이퍼야. 내가 이거 했어. 이렇게. 나 페이퍼인데 페이퍼를 원세훈이가 직접 다 다다닥 쳐가지고 갖고 왔을까? 아니죠. 아니라고. 분명히 밑에 직원이 써가지고 줬을 것이다. 원세훈이 줬고 원세훈이 그걸 들고 왔을 거 아니야. 네. 원세훈이가 끝까지 내 책임이다. 장세동이처럼
모든 걸 내가 갖고 간다. MB는 모른다. 라고 할 때 이 다다닥 친 놈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써서 줬어요. 보고했어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민병주가 올라갈 때 그걸 봤을 수도 있다고. 민병주가 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또 밑에가 쳤을 거 아니야. 아, 단장이 설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찰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러면 사실 검찰이 증거 없이 MB를 못 불러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원세훈의 뭔가 선택이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원세훈이 나불 걸어주면 최상이고 그건 볼 것도 없지. 그러니까 딜하면 되지. 네가 불어주면 네 거 깎아준다. 아니면 너는 빠이 뭐 4년 받았잖아. 이거 더 못쓰게 하면 몇 년 받을지도 몰라.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너 폭력으로 3년 받을래? 아니면 뭐해서 15년 받을래? 이런 거 가가지고 뭐 하나 얘기하면 3년 되는 거고. 넌 잘못이 없잖아. 넌 시킨 대로 했잖아. 하고 하나 이렇게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추석 연휴 쉬면서 재밌는 영화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메리칸 갱스터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보니까 1200원 한번 보더라고. 그 IPTV로. 그 싼 맛에. 다시 한번 봤는데 거기에 그게 나와요. 마약 걔가 70년 받았거든. 근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가지고 15년으로 나왔어요. 뭐 그런 거거든. 협조할 만하네. 협조할 만하지. 70년이면 남은 인생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나올 수 있잖아. 10년이면. 죽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세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주면 최상의 시나리오고. 그게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그런 증거들. 이명박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이가 그 재갈안에 사인을 안 했을 수도 있어. 사인하지만 제일 좋은 건데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안 했을 것 같아 왠지 그 사람은. 지금 뭐 판례 같은 거 보면요 안 하고 묵인 네. 입 다물고 그냥 있어도 그거는 공동 정범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인지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도 어느 정도 증거만 나오면 갈 확률이 꽤 높다. 검찰이 어느 정도 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겠죠. 아마 검찰이 확실할 때 부를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김관진 전 장관도 사실 이거 수사망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도 이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것도 녹취록도 나왔고. 사이버 사령부는 김관진의 사인이 있어요. 이태하 전 사이버 사단장의 집을 사령부 단장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녹취록을 확보가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소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다 조심해야 돼. 이 녹취록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도 아무것도 안 돼. 응? 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다 녹음해 요즘. 네. 요즘 무슨 몰카도 무슨 안경이 붙어가지고 뭐 어딘지 모르는데 녹음기 하나 정도는 어디든지 숨겨서 녹음합니다. 그럼.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데. 그 최순실 같은 경우도 봐. 최순실도 그 만나고 이야기하기 전에 핸드폰을 뺏었거든. 혹시 녹음할지 모르니까. 근데 한 대 더 갖고 있어 녹음했잖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도 참 단순하다, 그죠? 휴대폰 2개 가질 수 있는데 야 1개 가져와 해서 1개만 없으면 마음 편했다는 거 아니야? 아 이제는 그런 데서 만나면 몸수색 해야겠어. 그러니까. 그 공항 가면 있는 거 그거 있죠? 그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전자기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아메리칸 갱스터 그것도 나와요. 이게 이제 마약을 제조하는데 여성들이 제조하거든. 근데 여성들이 홀딱 뽑고 제조해. 몸 숙이게. 뭐 숨겨서 도망갈까봐. 진짜. 그런 식으로. 보통 여성 속옷에 넣어서 가니까 그럴 수 있겠네. 누구 만나면 다 일단 다 삐삐삐 문제 조사해보고 얘기 독대하고 그래야겠어요. 아 저도 사실은 이거 어플이거든 이거. 무조건 녹음되는 어플이야. 아 전화가? 나 혹시 몰라서 깔아놨거든. 아 진짜요? 걸릴 게 뭐 있어요? 형한테 협박하는 전화가 많이 오겠구나. 혹시 몰라서. 너 입 놀림 죽여버린다고. 혹시 몰라서 생각하고 입 놀려라. 깔아놨는데 이게 또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지. 그쵸. 스스로. 스스로 내 발목을 잡을 이동영 씨 휴대폰 압수했는데 뭐가 나왔다든지. 큰일 날 수 있어. 수시로 삭제해야 돼. 확인하고 빨리빨리 삭제하십시오. 빨리 삭제. 네. 그럼 이 녹취록에도 이제 뭐 내가 위증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도 담겨 있다고 하고 이제 뭐 대화를 나누는 게 사실이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김관진하고 원세훈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그렇죠.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김관진도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니 이명박이가 뭐라고 내 혼자 죽어. 바로 근데 배신 때리지.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킨 장세동의 심리는 뭘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될 수도 있잖아요. 장세동은 말이죠.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은 오래됐잖아. 네. 그저 전통하고. 네. 그러니까 월남 때부터 각별한 사이였거든. 뭐야. 그리고 자기가 진급하는데 계속 전두환이 신경 써줬고, 명절에 인사 오면 세뱃돈으로 30억씩 준 사람이 전두환이야. 그 당시, 그 당시 30억 줬어. 30억, 지금 돈으로 따지면 300억 될 거야. 그 정도 내가 떡값 받으면 나도 입 다물고 한 3년 들어간다. 안 그래? 들어가지. 야, 아니, 너무 클래스가 너무 다른데?
들어가지 그러면. 근데 그 30억이 다 국고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유, 내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명박 같은 경우에 그랬을까? 지 혼자 처먹기 받지 않을까? 약간 주지 않았을까? 약간밖에 못 주고. 그리고 언제부터 이명박이가 김관진이랑 알았다고. 안 그래? 그러니까, 저기 장세동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랑은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금액이. 김관진은 불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구속기한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재판부가 이제 내일, 녹음 날짜로, 기준으로 내일, 구속기한 연장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영장 나오죠, 이거는. 영장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평성에 의해서도. 지금 국정농단 관계돼 있는 모든 피해자들이 그 장시호 빼고 다 나왔어. 영장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다 나왔고요.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영장을 기각하잖아요. 그럼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 지금 그 박근혜는 깜빵에 구치소에 있는 와중에도 재판받으러 안 나왔다고. 나오라고 막 검찰 수사관이 가도 안 나왔다고. 개겼다고. 근데 풀어주면 어떻게 돼? 아예 안 나오겠죠. 나 아파요. 재판 못 나가요. 아니면 박사모 같은 애들 막 집 앞에 진치고 못 나갑니다. 각하 못 나갑니다. 하면 내가 쟤들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러면 재판이 안 돼요. 그 구속할 때도 그리고 그따위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구속시키나? 그래서 박근혜를 일단 풀어주는 순간 이 재판은 엉망이 됩니다. 그걸 알고 있겠죠. 네. 알고 있죠.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영장은 120% 발부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근데 안에서도 편하게 지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지내죠. 근데 유영아 입장에서는 오직 노릴 게 이거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1차 구속기한 만료되는 거 이것만 노렸기 기다렸는데. 때문에 계속해서 증인 이 사람 신청하고 저 사람 신청하고 뭐 엄청 시간을 오래 끈 거예요. 그니까요. 근데 네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네. 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금 주말 동안에 속방 촉구 행동 하든가 계속 말든가.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추석 전에 망원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운동 하고 계시대요. 서명 운동 그러니까. 받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떻게든 좀 석방이 되기를 바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구속기한 연장을 막으려고 하고 있을 텐데, 뜬금없이 최순실 태블릿 PC가 원래 내가 사용하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신혜원 씨.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왜? 그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 있을 때 내가 사용을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불법 선거 운동으로 당시에 유죄 판결 받은 분이라고. SNS 팀에 500만 원이니까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이 PC가 충분히 최순실 거다라고 재판 아니 그건 끝났어요. 검증이 됐잖아. 그건 과학적으로 끝난 거야. 과학적으로 최순실 거야. 왜냐면 사실도 최순실 거밖에 없었어. 최순실 셀카 있고 막 이랬잖아. 최순실 셀카도 셀카지만 최순실이 이동할 때 최순실이 제주도로 가 혹은 미국으로 가 독일로 가 최순실이 이동할 때 그 태블릿 PC 동선이 똑같아. 제주도로 가고 독일로 가 이랬다고. 태블릿 PC가 뭐 자동차 오토매틱이야? 최순실가 따라가게? 뭐 과학적으로 이거 최순실가 입증된 건데. 근데 왜 지금 얘가 이런 말을 하냐? 증거도 없이 두건했냐? 그거는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계속 주장하는 연장선이에요. 그 태블릿 PC는 원래 내 건데. 조작해서 최순실 걸로 만들었다. 억울한 누명을 계속 쓰고 있다.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이걸 하면서 아까 그 태극기 혁명부대 네.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겁니다. 이게 조작됐기 때문에 박근혜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크게 담겨 있는 거예요. 빼내려고 하는. 또 하나 정치적 의도는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들어가면 자유한국당은 박살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 지도에서 사라져요. 사라지기 때문에 뭐 대구시장이나 뭐 경북지사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지. 나머지는 다 박살난다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만 하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 기사를 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구속기한 연장을 막기 위한 꼼수네요. 그럼.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이거를 왜 기사를 써줘가지고 말이야. 그 실검에 올라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실검에 오늘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이게 실검이 이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오면 일단 한번 클릭해 보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가 봐. 이거 똑같은 올라왔지, 거죠. 근데? 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국회의원 아는 사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추천해주면 가서 기자회견 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 미친놈이잖아. 그렇죠. 그거를 기사로 써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기사를 써줘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일단 뭐 근데 그건 구속 사실입니다.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혜원 뭐- 씨 그때 우리 문재인 TV 일할 때 기억나죠? STNU 건물. 예. 네, 거기서 했다가 500만 원 받은 거예요. 네. 아, 그랬구만. 네, 그때부터 쓰레기 짓거리를 꾸준히 여전히 지금까지 하고 한 계시네요. 5, 6년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또 뭐 구속기한 연장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논리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이 이 황제 수용 생활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황제 수용 생활 하고 있어요. 뭐 서울구치소장하고 열흘에 한 번꼴로 단독 면담을 진행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한 번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하고 뭔가 일반 수용자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래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근데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 수용자들은 당연히 상상을 못 하죠. 변호사 한 번씩 부를 때 돈이 얼마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만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제 황제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뭐 불법은 아니고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또 박근혜 같은 경우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 5일 월화수목금이잖아요. 재판을 박근혜가 주 4일을 받아. 아니 근데 재판을. 이 소장은 자주 만날 수 그게 있는 문제야.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만나는 거는 아니 매일 재판이 있으니까 변호사 매일 만나야지 뭐 어떻게 오늘 재판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면 오늘 재판에 준비. 그러니까 매일 가지 재판이 마세요. 있으니까 매일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교도소장이 10번을 만났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특혜입니다. 왜냐면 10번 같으면 열흘에 한 번 꼴? 이 그러니까 정도로-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 면담. 12번.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 꼴로 만난 거거든. 네. 근데 구치소장이 이렇게 만나서 특별 대담 면담을 해주면 그 구치소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 저 여자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네. 이러면서 특별대로 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네요. 변호사 접견보다는. 그러니까 만나서 뭐 뭘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그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거잖아. 시크릿으로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시크릿 봤을 수도 있어. 정주행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정주행하고 싶어. 교도소장 아니 방에 그리고 가서. 이제 방도 교도소장방에 가서. 이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뭐 면적을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어딜 가든 편하게 살고 계시네요. 뭐 인권은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하고 걱정하지 싶은 거 다 하고 않으셔도 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요즘 또 어떤 다른 언론에서 계속 박근혜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자꾸 올라오던데, 글쎄요. 진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 대통령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한 번에 추락했잖아. 그리고 원래 대통령이란 직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던 사람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악의는 뭔가 굉장히 없었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도 많고 이러니까 갑자기 저렇게 당황스럽지. 되면서 아버지도 총 맞아 죽고 엄마도 총 맞아 죽었는데 나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멘탈이 굉장히 아주 튼튼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쇼크. 그리고 뭐 재판 중에 웃고 뭐 그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뭔가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뭐 그렇게 돌직구는 못 쓰고 돌직구도 합법은 제가 못 쓰겠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뭐 그래도 어쨌든 인권은 보장되고 있다는 거. 예.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괌에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체포 이유가 차에 자녀를 방치하고 그대로 쇼핑을 했다라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정신 나간. 가능한 이게 거, 추석 이게? 때 가장 핫했던 SNS 음. 야, 이야기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정말 부모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또라이지. 아니 애 둘이면 아니, 같이 쇼핑하면 되지. 마트 결국 마트 가는 거거든만. 뭐 마트 한 명은 장 보러 간 걸리고 거예요, 장 보러. 6살 1살이니까 한 명 걸리고 한 명 안고 가면 되지. 왜 애들을 씨발 그것도 어디 저기 뭐야 엄청 추운 데 같으면 또 이해를 해요. 차 안에 추우니까 차 안에 따뜻한 데 있어 이렇게. 근데 괌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의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차 안의 온도가 너무 네. 높아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애만 둘이 주차장에 덩그러니 놔두면 범죄자들한테 또 오픈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도 있잖아. 납치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여. 애가 큰 거의 것도 한, 아니에요. 6살 한 살이면. 45분 동안 아이들을 혼자 뒀다고 하더라고요, 차에. 근데 45분인데 지들 말로는 그 정도는 아니고 10분이다라고 했어요. 10분 안 돼 개새끼야. 처음에는 무슨 무슨 소리 하고 있어. 3분간 쇼핑했다고. 3분? 네. 차 주차장에서 마트까지 가는데 3분이에요. 말도 안 되네. 어쨌든 이게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르는
괌에 보면은 6세 미만의 아이를 보호자 없이 15분 이상 차에 방치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을 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범죄를 적용해서 각각 $500씩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법원에서. 여기 경찰이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나는 한국에서 변호사고 우리 아내는 판사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쩌라고. 그게 뭔데? 어쩌라고.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씨. 직업을 대답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참 신경 쓰지 마. 뭐 토익 이런 파트 건가? 2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틀립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잖아. 오답이에요, 오답. 이유를 대답해야지. 직업을 대답하면 어떡해. 한국인 줄 알았나 봐. 내가 낸 대로 원했던 거야. 한국에 통합니다. 나 변호사 우리 아들 파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걸로 모시지. 영감님 이렇게 해주길 바랬나 봐. 그런데 거기는 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변호사 판사.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작가님 얘기대로 이런 행동을 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그냥 불가능하잖아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관련 처벌법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실제로 아이들이 차에 혼자 있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있었죠. 그럼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하여튼 뭐 새롭게 그거는 법을 마련하면 되는 문제고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단은 아이 둘만 방치해놨다는 거 법하고 상관없이 아이 둘만 방치해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논란은 그거 나 변호사 우리 마누라 판사가 이 또라이들 이렇게 되는 거지.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어쩌라는 거야. 변호사 판사 아이는 안 죽어요, 안에서. 말도 안 실에 돼요. 가오가 있어? 좀 더 건강해.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아이를 차에 방치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아니, 그건 상식입니다. 인식이 상식. 인식이 없는 거죠, 아예. 그렇죠. 그 애들 아니 정말 안전한 집에도 애들끼리 안 놔두잖아. 맞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거를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상식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외국에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 같이 경각심을 갖고 그래서 뭐 얼굴 다 팔렸으니까 뭐. 얼굴이 싹 공개가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괌 현지에서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네티즌들이 어디 계신 분인지를. 아니, 그러니까 다 공개됐는데 또 우리 언론에서도 모자이크 처리하더라고. 이미 다 봤는데 모자이크 처리하면 뭐하냐. 예의상. 아니 난 그 법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선 영감님이라서 그래요. 뭘 자꾸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래. 다 공개됐는데. 근데 앞으로 변호사는 뭐 김현장이라니까 와서 변호사 활동하면 되겠고 판사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나와야죠. 진급에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 일단은 징계를 할 거예요. 징계를 하는데 뭐 크게 징계를 안 할 테고 뭐 월급 좀 깎거나 감봉. 뭐 그런 거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받아. 그런데 판사가 그 여자야. 나는 그럼 바로 재판부 기피 신청해버립니다. 난 저 사람한테 재판 못 받겠다. 자기 자식의 안전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렇지. 사람이 내 사건을 그렇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누구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판사지 못하는 거지. 아. 그래서 부부 김현장 되나? 김현장 같이 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김현장에서 근데 받아줄까? 이 여성이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최연소 뭐 합격하고. 굉장히 유명했어. 그래서 또 얼굴도 이뻐가지고. 그래서 이래서 공부만 한 사람들이 이게 좀 하여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좀 그 많다니까요. 법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다. 음. 그럼 많은 인상이 돼야지. 그러네요. 참. 어쨌든 뭐 김현장에서 열심히 좀 일하시면 되겠네요. 예. 근데 이게 받아주나요 김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김현장에서야 있었는데? 뭐. 예.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 시간 지나면 잊는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냄비 근성이다 이런 말 하면서. 아니 그러고 봐. 솔직히 한 6개월 지나가지고 그 사람 얼굴 봐도 우리 모를걸? 그렇죠. 맞아요. 각자 살기 바빠서. 모를걸? 모르지 뭐. 그렇습니다. 잊지 맙시다. 그래서 모자이크 하면 안 돼. 우병우 최순실급 아니면 얼굴 다 잊어요. 그렇지 다 있죠. 솔직히 다 잊어요. 저 사람이 괌에서 자기 아들 이렇게 기억 못해요. 맞아. 심지어 여자 얼굴 기억나는데 지금 벌써 난 남편 얼굴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네가 남자라 그런 거고요. 아 그런가? 네, 그럼 저희 여기서 광고 듣고 와서 옷장 속의 동명상련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이번 광고 범교텔레콤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10월 이벤트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통법이 종료가 되면서 가격이 좋은 핸드폰이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연휴로 짧아진 이 10월이 통신사 지원금이 굉장히 높은 달이라고 하니까요. 핸드폰 바꾸고 싶으신 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과 함께 인터넷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이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고시원, 원룸 이런 인터넷 교체 시에는 회선당 특별가로 모두 모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연락처는 010-7114-3333, 010-7114-979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010-7114-3333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또 사장님이 직접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인터넷 바꾸실 때는 꼭 범교텔레콤 이용해 주세요.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동상 어떤 사연 준비가 됐나요? 사연이 왔나요? 사연 당연히 왔죠.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정구역 애청자입니다. 나이는 40대 아짐이고요. 아짐이란 뜻입니다. 이 작가님 EJ 때부터 열성 팬이고 지금도 이 작가님이 나오는 모두 팟캐 그리고 심지어 유료도 꼭 듣고 있습니다. 고향은 대구고 결혼해서 지금은 경북 이 작가님 고향에 거주 중입니다. 박정부 당시 저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 시험을 치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 새로운 발상이었죠. 전일제가 아닌 육아, 학업,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라고요. 이게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흔히 말하는 풀타임 공무원이 아니라 파트타임 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정권이 말한 달콤한 유혹은 거짓이었습니다. 겸업도 될 수 없는 환경이었고 공무원인데 공무원 연금 가입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 선택이지만 선택은 아니었고 연금 약속하고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부당한 사연들이 우리 기간제 카페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선제 카페에 담겨져 있습니다. 젊은 20, 30대의 시선제 공무원들이 차별받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0대인 저는 그냥저냥 다닐 수 있죠. 왜냐하면 마트 캐셔보다는 대우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상대적 차별을 묵시할 순 없네요.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들이 어렵게 시험 치고 들어온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 이 지역에서 좌파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침묵할 수는 없어서 글 올립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작가님께 도움 달라고 애원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엉망으로 만든 시선제 채용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그대로고 우리가 소수라서 윗선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와는 맞지가 않는 제도이죠. 제발 저희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다시 올바르게 돌릴 수 있게 이 작가님 그리고 오창석 박지아나님께 호소합니다. 저희 시간 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5년 동안 팬심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 기쁨 평생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시간 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취업률 올린다는 명목 하에서 네, 목표가 70%. 네, 특히 이제 육아, 출산 이런 것 때문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뭐 위한다 이런 뭐 일가정 양립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좋은 말로 네덜란드나 뭐 이런데. 네. 근데 결과는 잘못 뺏겼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 이거 해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근데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간 선택제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어. 똑같이. 복지나 임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8시간 일한 사람이라고 4시간 일한 사람이면 임금 똑같지는 않지만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일한 시간만큼은. 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 시간 선택제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9시에 보내니까 내가 10시부터 출근하겠다. 출근해서 우리 아이가 돌아오는 3시까지 뭐 5시간 정도 일하겠다. 혹은 뭐 2시까지 4시간 정도 일하겠다.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마치고 아이 어린이집에 데리고 오고. 그럼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잘못 뺏겼다. 일단은, 우리나라 문화가 특히 직장 문화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 목표가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 말씀하셨듯이 고용률 높이는 거고 하나는 이제 육아나 이런 걸 병행할 수 있도록 경력 단절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70%만 달성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질이 완전히 다 떨어지는 거죠. 현실의 문제가 지금 보면은 통계 보면 2014년에 제도를 도입해서 3,000명 중에 1,700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이 다른 이유로 이제 다 퇴직하거나 옮겨갔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바쁜 오후 시간이나 바쁜 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시간 선택 자체가 어렵고 공공기관의 일손이 부족한 시간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네. 절반 이상이 떠나거나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큰 제도죠. 엄청 큰 거죠. 왜냐면 이분들도 공무원 시험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시험 점수가 크게 차이 안 나요. 필기 면접 똑같이 봅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왜 절반이 안 들어가? 그건 뻔한 거잖아. 잘못된 거잖아.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시간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자
어쨌든 2시에 퇴근해야 돼. 퇴근하려고 그러면 위에 사람 뭐라고 했어? 미쳤나 저게. 한창 바쁠 때 야, 아니? 막 이러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어딜 가? 이럴 거 아니야. 아, 너만 애 키워? 뭐 이런다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일을 계속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해도 진급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 시간만 정해서 일하니까 진급 안 되고 중요한 일을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허드렛 일만 하게 돼 있어. 뭐 복사를 해와라든가 뭐 이런 단순 반복 처리 업무. 허드렛 일만 하게 되면 내 자존감도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거. 막 때려 부은 거죠. 거다가 더한 건 이분도 사연했었지만은 고용보험도 안 되고 연금보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공무원인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뭐 순직이나 이런 것도 인정이 안 되고.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이거 할 그렇죠. 때 순환형하고 채용형하고 두 가지 분리해서 했는데 순환형 맞죠? 순환형은 네, 순환 채용은 원래- 그리고 시간 선택 임기제라는 세 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바꾸는 거야. 그거는 그대로 연금도 주고 다 해줘요. 근데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은 그걸 안 해준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시간 선택제 공무원 사이에서도 차별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저런 네. 제도 자체가 굉장히 허점이 많았던 제도인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람 뽑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허점이 많은 제도니까 지금부터 안 하고 혹은 뽑았던 사람 다 나가 할 수 라고 할 없는 거 수는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 연장근로 시키지 마라 이런 공문을 지금 뭐 보내고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걸로 직장 문화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공문 보낸다고 다 해결되는 아유, 문제였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다 공문을 보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인데 공무원 연금이 안 돼서 일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걸 다 시행해 주기로 했는데 뭐 탄핵돼서 다 날아간 거죠. 다 원천 스톱이 돼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본봉과 출장비, 성과 상여금 역시 모두 불이익을 받고 있고 복지 포인트도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너는 파트타임이니까 2배 일해서 승진하라는 이런 차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남아있는 절반도 거의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국민연금 안 해주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 장치를 하나 뭘 달았냐면 경업 가능하게 해놨거든. 원래 공무원은 경업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게 했는데 아니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 선택제를 선택한 사람이 경험을 어떻게 하나 경험을.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해당 공공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경업이 가능해요. 근데 보통 허가 잘 안 해주죠. 바쁠 때. 이것만 하고 넌 딱 끝나고 다른 일 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래 가라고 하지 않아요. 바쁜 일이 있으면 더 하고 가라고 할 수밖에 없고 눈치밥 먹으면 일이 있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파트타임으로 하나밖에 못하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실 우리가 그 정부가 무슨 해주겠다. 약속을 한다거나 제도를 만들면 네. 일단 믿지요.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정부 정부 하는 건 믿죠.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에 속은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누가 정부를 볼 수 있을 것 믿겠습니까? 같은데.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기라고 생각해요. 네. 결국은 우리는 돈 내고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못 받는 거 아니냐. 지금 젊은 세대. 딱 그런 얘기 하거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야, 이 정부가 하는 일인데 그럴 리 있겠어? 라고 하지만 현실이 글쎄요. 그러네요.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해제해야겠나? 그럼 해지한다고 지금까지 부었던 걸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 아씨. 이민 가면 돌려줍니다. 이민을 가세요. 이민 가야겠다. 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돌려줍니다. 이민 가면 돌려줘요. 그전에는 내가 돌려받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런 게 있지. 예를 들면 내가 당장 내일 때거리가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아. 월세도 못 내고. 근데 내가 국민연금 많이 내놨어. 옛날에 돈 많이 벌어갖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낸 돈 국가에다가 해지할 때 반납하. 좀 내놔라. 다 안 주면 한 60%라도 내놔라. 그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좋아죠. 안 줘요. 뭐 개인 파산해서 이렇게 환급 요청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네, 10%가 뭐야? 이자까지 붙여줘야지. 안 줘요. 네, 안 주니까. 죽으세요. 죽을 거야. 그게 뭡니까? 죽으세요가 뭡니까? 죽으면 나와요? 죽으면 나와. 어쨌든 지금 일단 현행 시행되고 있으니까 시간 선택제를 막연히 없애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경력 단절이나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똑같이 승진의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급여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원천적으로 차이가 나서는 안 되고요. 근무 시간 역시 짜임새 있게 배정해서 육아를 오전에 하는 사람은 오후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에 하는 사람은 오전에 출근할 수 있도록 시간 선택을 공공기관에서 아예 잘 해줘야죠. 그리고 배정할 때부터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이 취지를 살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박누리는 국민연금 많이 내요? 얼마 내는지도 모르지?
뭐 그렇게 많이 내요. 한 16만 원, 17만 원 이 정도. 많이 내네. 많이 낼 수 있을 때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사실 국민연금. 왜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이자 이런 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내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받는다며. 아니 네가 이제 65세 이상 넘어가면 받지 이제. 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내가 낸 것보다 많이 그때 받으니까. 국민연금공단 망하는 거 아니야? 그걸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거를. 야, 앞으로 한 30만 5년 남았잖아. 거기 그때 가갖고, 야, 바닥났어. 재정 없어. 하면 어떻게 돼? 이걸 걱정하는 거지. 환장하는 거지. 환장하는 거지. 미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그 안 망한다는 가정하에, 그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아요. 나중에 그만큼 많이 혜택을 받는. 안 망한다는 가정하에. 불안한데. 그건 확실하지 않네요. 망하지 않기를. 네. 네, 어쨌든 이 제도는 빨리.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좋잖아. 내가 다 내는 거 아니잖아. 내 반, 회사 반이잖아. 저는 얼마나 제가 좋아. 혼자 다니죠. 근데 이제 뭐 그렇죠. 우리 좀 프리랜서들은 혼자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한번 대판 싸운 적도 있어. 왜요? 누구랑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랑. 그 직원이 뭔 힘이 있다고? 아니 내가 그 뭐 사업자를 한 게 있다가 없앴는데 갑자기 3배를 올렸더라고. 그렇고 아니 심지어 내가 망해서 지금 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왜 3배를 올리냐고 막 그러니까. 그랬대 뭐 그랬었어. 네. 뭐래요, 근데? 정당한 사유서에서 낮춰주겠다 그래서 사유서 써서 낮춰받았어.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제 시간 선택제 문제를 두 가지만 더 하면 하나는 지금 이 경쟁률이 50대 1까지 높아진 그 직군도 많아요. 젊은이들 경력 단절이나 은퇴를 준비하거나 심신상의 이유나 질병 때문에 시간 선택제에 들어온 사람 말고 그냥 처음부터 그 젊은이들이 여기 지원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경쟁률이나 필기 면접 다 보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 구급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덜할 것이다라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구급 1호봉이 83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풀로 일해도 2015년 기준 평균이 131만 원이에요. 사실 알바랑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은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서 내걸었던 정책은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제로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부터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 선택제 중에 3가지 순환 채용, 임기제가 있는데 임기제는 5년이 끝나면 잘려요. 그리고 재임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재임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왜냐하면 필기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재임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 보수는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것부터 이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에 속았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빨리 하루빨리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팟캐스트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5회 방송 1부 함께 했고요. 내일 2부 청정잡스와 환승역 그 여자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청정잡스 누가 출연하나요? 그 청정 잡스를 조만간에 폐지할 거예요. 왜요? 그래요? 그러면 반응이 상당히 좋고 내용도 재밌는데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유명인이 아니면 안 듣는. 클릭 자체를 안 해. 그런 점이 좀 그렇고 그래서 근데 또 유명인을 하면 한정적이에요. 직업이라는 그쵸. 게 네, TV에 나온 네, 사람이 맞아요. 직업이 거의 똑같잖아. 방송인 다 방송인이잖아. 그냥 그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섭외하는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우리 일반인들 직업 많지. 엄청 하려면 많죠. 뭐 얼마든지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듣는다니까. 그런 좀 모습 발견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찾다가 또 꼭 필요한 분들은 또 스케줄이 안 맞다고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찾다가 없어가지고 대타로 언제든지 부르면 콜 할 수 있는 그런 인간 하나 섭외했다. 그러니까. 누군지 궁금해지네요.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2부에서 청정잡스와 환승역의 그 여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청정구역을 만들어갈 두 분, 오창석 더민주 한통위 부위원장 겸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님. 뭘 씨발 다 읽어줘.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늘 근데 뭐예요 그거? 뭐 그게 뭐야? 가디건 같은 거 되게 찌질하다. 남태호처럼 거지같이 입고 왔어. 나는 무슨 어디 본격. 템플스테이 하다 온 줄 알았네. 본격적으로 편한 옷을 이제. 네가 지금 남 외모 지적질을 완전 어디시 민낯으로 등장해가지고 지금. 민낯 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 날렸더만 나한테 외모 지적을 하고 했어. 어쨌든 가을입니다. 네.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가을 시계. 색깔 입었네요. 네, 드디어 가을입니다 이제.
추석에 뭐 하셨어요? 추석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부산,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예. 부산의 반, 대구의 반? 아니요. 네. 부산에만 있었어요. 오. 네, 부모님들이랑 오랜만에 시간. 야구나 보러 많이 가기로 했어. 그 표 10분 만에 매진됐어요. 네. 요즘은 안표 없나? 요즘엔 없어요. 그러니까 1년보다. 현장에 가면 그래도 있을 텐데. 있겠죠. 예, 뭐 암암리에 있겠죠. 요즘 근데 걸리면 몇십 배 해야지. 예, 하고 그래서. 당연하죠. 근데 1차전, 오늘 2차전은 이겼는데, 제가 응원한 롯데 1차전을 정말 말아먹어서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거 뭐 병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맞아요. 그 연장 때 말로 없는 이유에 물병 투척하신 분들. 안 되지. 이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아직도. 없어? 그럼 80년대. 자신이 만약에 윤봉길인 것처럼 도시락을 던지는 겹쳐지네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 이동영 작가님 뭐 하셨어요? 물병 던지셨어요? 저는 뭐 집에서 TV에다 물병 던진 거 아니야? 집에 시골 갔다가 처갓집 갔다가. 그랬어요. 근데 연휴가 길어서 뭐. 아, 차 별로 안 막혔어요? 많이 막히지 않았을까? 저는 안 막혔어요. 안 막히는 시간대만 골라 다녔어요. 어디 갔다 오셨는데? 뭐 안동 갔다가 대전 갔다가 다시 서울로. 재율이랑 제이는 건강하고 아주 건강하고. 예, 좋아요. 제가 요즘 말을 너무 이쁘게 해서. 어떻게 이쁘게 해요? 할 때만 이쁘게 해요. 예. 말 잘해요 이제? 아, 말 잘해요. 예. 아, 유치원 다니고 이래서 이제 말 예쁘게 하나 보다. 오빠 이재율? 네, 오빠 이제. 네, 이제 오늘이 한글날인데 한글날을 맞이를 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맞춤법을 틀리는 이성은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아, 확 떨어지지. 네. 특히 카톡 하고 있는데 어이없어 이런 거 이렇게 정말 짜증나지. 의없어. 어이없어. 감기 감기를 낳으시고 이런. 당신이 낳으라고 하신 우리 아들 감기예요. 아, 그러면 매력 떨어지죠. 좀 무식해 보이고. 인터넷에 그런 거 많았죠. 그래서 귀신이 고칼로리다. 뭐 그런 것들. 나물하다를 나물하다. 멘토로 삶기 좋은. 멘토를 다 삶아버리는. 계란처럼. 네. 아. 미칩니다. 그런 것들. 근데 요즘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컴퓨터 시대고 하다 보니까 직접 안 쓰잖아, 잘. 네, 그렇죠. 아마 아니 이게 좀- 그래도 또 어릴 때부터 우리말보다는 영어부터 가르치잖아. 영어 유치원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말 먼저 다 배우고 난 뒤에 배워도 그런데. 그쵸. 어제 그 외국어 학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모순된 얘기지만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짓이야. 영어학원요? 네, 전직 아무짝에도- 어학원장의 말입니다. 모든 영어학원 선생님들 다 죽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조기교육 전혀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 안 배워도 돼요. 나중에 머리 크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어린이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 이런 거 네. 이해 안 가지만 왜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방학 때 뭐 필리핀을 한 2달씩 보내잖아. 그렇죠. 그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거 모아놨다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차라리 어학연수 1, 2년 보내는 게 훨씬 차라리 효과적이야. 뭐 유럽 여행 갔다. 아니, 오나. 훨씬 효과적이야 그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안 키워봤지만. 다 쓰잘데기 없는 일단 짓. 맞춤법부터 제대로 가르치고. 아, 우리 근데 이거는 우리말부터 배워야지. 사실 우리말. 책만 좀 그냥 뭐 잘 읽고 교과서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도. 그 독서 인구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근데 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막 그쪽은 뭐 만화책도 뭐 워낙 지금 만화책도 책은 책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본에 가면 그래도 지하철 버스에 많이들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들 책 신문 읽고 있거든. 근데 우리 지하철 누가 신문 보나? 입금이 됐는데.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가겠습니다. YTN 라디오에 부르려고 그랬더만. 라디오를 안 간 거예요. 라디오를 왜 안 가려? 좋은 기회지. 아니 학교 행사인데 애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해요. 저렇게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자꾸 안 부르지. 한 번 안 나온 거. 기회를 놓친 거죠. 일부러 안 가던 것도 아니고 선생이 경 기회를 박탈한 거야. 남 배워봐. 안 들어가 딱 나오라 그랬다. 나와서 빵빵 터트려서 요즘 전성기 아니야. 사람을 한 번은 기회를 잡아야지. 52년 만에 전성기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무조건 가겠습니다. 네.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일부러 안 간 거 아닙니다. 입금됐으면 그에 상응하는 이 또 노동을 제공을 해야죠. 우리 같으면은 입금돼서 반납하고 일로 오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의견 또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몇 주 전 12년 만나고 속궁합 때문에 결혼을 고민한다는 친구 사연을 보냈던 34살 애청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육아 전쟁 중이라 며칠 전에서야 방송을 듣게 됐고 사연이 채택돼서 방송이 된 것을 듣고 친구에게 들려줬습니다. 친구와 예비 신부는 심도 있는 대화 끝에 이 작가님의 솔루션대로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좋아요. 부디 둘이 좋은 결론이 나서 내년 봄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네요. 세 분의 좋은 솔루션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엽이 형도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세 분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작가형 4 존경합니다. 예. 네. 이분 예비 신부 같은 경우에는 네. 하여튼 뭐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받아보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재밌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응?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확실한 재미는 챙겨야 한다는 거죠. 챙겨야지 뭔 재미로 사냐? 그거를 못 느끼면 뭔 재미로 살아? 그럼요. 우리가 확인한 재미만큼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럼요. 그럼요. 그걸 인생에서 빼버리면요, 정말 그 인생 고달픕니다. 그럼요. 우리 인생 뭐 희노애락인데 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럼요. 그 희와 락과 같이 가. 애까지 같이 섞여 섞여 있어. 그러네. 썩델로가 아니고 노동노. 노동이 노동의 노까지. 가끔 화낸 분들도 계세요. 막 욕하고 막. 네, 이렇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왜 식욕도 엄청난 그거라잖아. 욕구. 네. 식욕보다 훨씬 더 하지 않을까? 정력이 훨씬 더 심하죠. 나는 식욕이 더 심한 것 같은데. 그건 아직 경지에 못 도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 왜 식욕 강한 사람은 성욕도 강하다. 예, 있잖아요. 있죠.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욕이 좀 더 비례하지 않고 압도적으로. 비례 말이 안 돼. 또 밥 먹는 거 저 같은 경우인데 저는 밥 먹는 게 그냥 먹고 살라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줄 서서 먹는 걸 정말 이해 못 하거든. 맛집 찾아가고 이런 거. 정말 이해 못 하겠어. 난 줄 잘 섰는데. 우리 그걸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은 근데 성욕은 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비례한다고 전혀 맞지 않는. 비례하지도 않고 성욕이 저도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맛집을 찾아서 줄을 기다리고 있느냐. 어떤 예쁜 여자가 오빠 오늘 혼자 집에 있다. 4시간 걸려. 간다 안 가나. 우리는 40시간 걸려갑니다. 아주 극명한 대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맛집에 뭐하러 쓸데없이 기다려. 컵라면 먹고 가는 거야. 한 거리가 40km쯤 된다. 차가 없어. 내 뛰어서도 갑니다. 정말 예쁜 여자가 기다리고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 맛있다. 10분만 기다리면 먹는다. 못 기다려요. 안 먹고 말지. 진짜요? 안 먹고 어머. 말지. 내 그거를 딴 데 가서 먹으면 되지. 난 2시간까지는 기다릴 수 있네. 못 기다립니다. 남자친구는 같이 기다려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너가 좋아하니까. 먹고 나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들 보통. 저는 그런 이상한 사람 안 사깁니다. 부부 안 사귀어. 저는 남자들 말 안 해서 그렇지. 연애할 때도 다른 여자분들하고 연애하고 이럴 때도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맛집에 줄 서서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여자친구 맛집 안 데려가요? 아니 물론 갔는데 기다리잖아. 그럼 항상 맛집 옆에는 그와 비슷한 집이 있어. 그죠? 있죠. 세븐일레븐 옆에 CU 있어요.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 뭐야 그게? 어디 중집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 그 옆에 그 비슷한 게 있어. 있죠. 무조건 있어요. 비슷한 글로 거 가면 있어요. 됩니다. 가면 맛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원조 할매국밥 옆에 그냥 할매국밥 있어. 내가 봤을 때 그 국밥이야. 그럼요. 뭘 별 차이가 있어. 정말 뭘 모르는 사람들. 저 여자친구랑 동대문에서 육전 식당 2시간 반 기다려온 적이 있어요. 맛있어요. 삼겹살. 아니 근데 있잖아요. 맛있긴 맛있는데 2시간 반 기다리면요. 누가 책 읽나? 인터넷으로 기사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스마트폰 보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그럴 수 있죠. 요즘에 기자들도 맞춤법 틀리더라고. 많이 틀리죠. 기자들도 많이 전설의 기사들이 많이 떠들고 있죠. 네. 난 이제 그거 돼. 아이하고 그냥 이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맞게 써도 남자가 그것만 제대로 맞게 써도 호감도가 그냥 그래요? 확 올라가던데요? 안 돼. 안 돼를 막 돼에다가 그냥 이 하나 쓰고. 자신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 다른 말로 대체하면 되는데 꼭 그걸 고집하네. 고집하는 맞아, 이해가 안 돼. 맞아. 어휘력이 딸려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이거 남자 여자 불문하고 다 똑같은 것 이성이 같아. 맞춤법을 틀리면은 약간 그런 호감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배요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아이잖아. 오에자를 쓰려면은 줄임말이고 아니면은 이자를 오에다가 써서 아이. 요로 써야 돼요. 맞아요. 그거로 소개팅 때는 보통 날라가죠. 왜냐면 다음에 뵈야 되거든. 내일 봬요 막 이런 거. 하나는 알리고 또 쓰고. 봅시다 하면 되잖아. 내일 만나요. 얼마나 좋아. 그래, 맞아. 꼭 공손함을 갖추다가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맞춤법 틀릴 거면 그냥 소개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흔히 틀리는 맞춤법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잖아. 그 정도만 익혀도 맞아요.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 어이없다 틀린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요즘도 많아요. 요즘에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어이잖아. 그렇게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틀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맞춤법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거 지식적으로 조금 이런 경우도 많이 좀 떨어지지. 혹하는 경우 많죠. 남자 콩팥의 위치와 여자의 콩팥 위치가 다르다는 낭설이 한 번 돌았었는데 위치 똑같습니다.
그런 거 괜히 얘기하는 거야. 만들 때 갈비뼈수가 그렇게 하나 만들었어? 모자란다 막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예. 네이버 한 번만 검색해보고만 하면은 팩트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걸로 어. 하지 마세요. 우리 맞춤법 틀리지 말고 각자 열심히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주 간단한 거 있잖아. 사자성어도 몰랐을 경우 좀 그렇고. 맞아요. 또 뭐 절기는 모를 수 있는데 뭐 입춘이나 네. 뭐 경칩 이런 거는 좀 기본 아닌가? 근데 그렇죠. 그것도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이러는 건 좀 이렇게 되기도 하죠. 예. 개구리가 깨어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한 기본적인 전 독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다. 기본 소양이죠. 학교에서 근데 잘 가르쳐야 그리고 돼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어는 배울 필요가 없다 어릴 때. 다만 한자 공부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자, 왜냐면- 사자성어 이런 거야. 사자성어도 마찬가지. 한자를 배우면 사자성어도 같이 배우죠. 그 우리말의 한 70%가 한자어기 때문에. 근데 한자가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공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휘가 늘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흔히 뭐 고부갈등 얘기하지만 누가 알아? 어린애들이. 어린애들 보고 고부갈등 설명해보라면 아무도 못할 걸? 근데 한자를 배우면 바로 알 수 있다니까. 그런 것처럼 한자 공부는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한자 공부를 좀 해주면 우리 어느 국어 배우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강추드립니다. 예. 네. 오빠 이재율의 아버님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럼요. 예. 네. 참고로 제가 한자 2급 갖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오. 나 준 3급까지 땄는데, 준 3급. 저 3급. 아 그래요? 어문의 3급. 요즘은 그거 계란소나 다 따가지고 저는 그 구분이 있어요. 순식간에 우리 지금 개나 한자가 소된 뭐 거야? 지능회냐 어문회냐에 따라. 어문회는 아니, 뭐- 주관식 있고 다른 거는 다 객관식이에요. 난 주관식 있는 맨 거였어. 처음에 했을 주관식 때. 있는 거. 그건 주관식 있는 2350자. 적설하네. 그러면서 그- 본인은 영어학원 차리고. 네. 근데 한자를 공부해 놓으면 또 좋은 거. 네. 뭐 있습니까? 일본어나 중국어 배울 때도 굉장히 좋죠. 도움 진짜 많이 아이고 되더라고요. 그럼요. 할 것도 저 없어. 대학교 때 제2외국어를 중국어로 했는데.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게 없잖아. 딱 중국어 스타트. 我来介绍一下 니 빠빠. 그거밖에 모르잖아. 참. 이게 한자 기억력이 배우면- 거기서 멈췄네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어릴 때 영어보다 영어는 금방 잊어요. 네. 근데 한자는 잊을 수가 없어. 쓰는 건 있지. 근데 읽는 건 잊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됐지만 이제 지난 방송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방송에서 청정잡스 민주당 당직자 편 들으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신규용 부국장이 남태우 빙의 된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태우 형님. 비슷하더라고. 고향도 같은 뭐 TK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어. 엄청 재밌었어요. 네. 그런데 다운로드 수는 처참했습니다. 아, 정말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돌아가서 한 번만 다시 더 들어보세요. 들어주세요. 네임밸류가 떨어져서 그런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아니요, 당직자를 민주당 불러, 당직자 이러면. 안 궁금해. 이러고. 그렇지, 민주당 당직자 어쩌라고 안물 그러지. 안궁. 이럴 얼굴 수도 관상은 팩트TV 사장님이랑 비슷했는데 스타일은 태우 있고. 형님이었어요. 맞아, 그러네. 하여튼 방송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으니까. 근데 다운로드 정말 역대 근데 최악이었다. 이게 진짜요? 꼴찌입니다, 꼴찌. 연휴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많이들 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연휴 집에 가서 나중에 들을 거 없어 들을 수도 있잖아. 가족들하고 있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렇진 않을걸. 저같이 집에 혼자 있었던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 혼자 있었어요? 나 일주일 내내 아침에 결혼하면 방송했었어. 이번에 집에 혼자 있었던 게 얼마나 행복한지 결혼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요? 예, 결혼하면 그 명절이라는 게 명절 만드는 새끼를 찾아서 죽여버리고 싶거든. 걔 새끼 이따구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말이야. 아 진짜. 그거 다 피곤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피곤하고 맞아요. 뭐 친정엄마 아빠도 피곤하고 남편도 피곤하고 아내도 피곤하고 애 새끼까지 피곤해요. 아, 저 아버지한테 한번 하나 건의했어요, 이번에. 뭐요? 올해를 끝으로 이제 내년부터 벌초하지 말자고 했어요. 다 날리자고 왜? 했어요. 너무 고생해, 가족들 가서. 벌초 시켜 대행으로 돈 주고. 저 벌초 다 날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가서 벌초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냐니까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삼촌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아버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20몇 상구를 저희가 벌초를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완전 폐 무덤 되잖아. 그걸 다 그냥? 이장해서 다 한꺼번에 하나의 봉분으로 가까이 오게끔 만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는 저희가 굉장히 그 친가에서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다 합시자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라고. 내가 죽기 전까지 절대 안 된다고. 와 그럼 오빠랑 결혼하는 여자는 안 가나? 가죠. 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내년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계속 어떻게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지금부터.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게 여자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편해요, 하나면. 진짜 힘들어, 벌초하는 게. 그거 많이 다쳐요.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우리 방송 나가는 날부터
변호사 사무실이 아마 굉장히 바빠질 거다. 왜 이혼? 이혼하는 그러면 명절 끝나고 막 이혼이 급증합니다. 아, 시즌입니까? 아 시즌이지. 어. 저기서 박지훈 지금 대기하고 있다더라고요. 직원들 밤샘 자고 야 대기해 오늘부터야. 이렇게. 대목입니까? 야근. 오늘부터 대목이니까 다 전화기 딱 해놓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 미치겠다. 장난 아니에요. 아, 저도 계속 혼자 있으니까는 명절 같지도 않고 아침에 딱 이제 일하러 갔다가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혼자 누워서 자다가 보면 한 4, 5시 돼.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 뭐 시켜 먹을 때도 딱히 없어요.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집에 있는 거 좀 찾아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밤 되면 영화 한 편 보고. 저도 금요일 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3일 동안 집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는데 있으면서 저도 똑같은 뭐 시켜 먹으려니까 다 문 닫았어. 다 문 닫았어. 그 라면 먹고 있다 계속 영화 보고. 아, 영화는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유, 드라마 또 뭐 찾아보고. 그동안 못 봤던 영화, 바빠서 못 봤던 영화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는 데 많이 있었어. 킹스맨을 2번이나 봤어요. 그래요. 아, 원. 아니. 투. 그냥 킹스맨 이번 개봉한 거 어. 2번이나 봤네. 변호인 2번 봤습니다, 저도. JTBC에서 해줘가지고. 아,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네.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한번 만나볼게요. 상희 천사님께서 올려주신 의견 소개해 주시죠. 네, 근데 김용민이 왜 오창석 씨를 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분 답변 좀 갑자기 왜 궁금해서. 욕하는 거예요? 네, 요건 제가 한번 건드렸죠. 그래서 예전에 김용민 씨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20대 개새끼론 때부터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이제 김용민 씨가 방송에서 오창석 죽여버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재미로 계속해요. 아, 진짜. 재미로 계속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몇 김 분 PD가 계시죠? 나한테 연락 왔어. 그러니까 욕 한참 하려고 하기 전에 내일 또 욕할 거다. 아, 예고하는 건가요? 창석이한테 얘기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로 전해달라고. 괜찮다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창석이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욕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그걸 페이스북에 썼더라고. 야 너는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새끼냐? 앞으로 페이스북에 정치를 쓸 때 형한테 물어봤어. 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연유로 네, 하고 그래서 있고. 그 우리 간간히 합니다. YTN 시사 안드로메다의 김 PD 나와서 또 한 번 창석이를 욕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엔 창석이를 불러서 김용민을 욕하게 시키려고. 아 불렀는데 이 새끼가 뭐 행사 있다고 안 오더라고. 아, 이거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취소하? 뭘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럼. 육전 식당은 맛있긴 합니다만 진짜 뭘 기다려도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 시간에. 부럽네. 여자친구랑 육전 식당도 가고. 그래서 비례하지는 않는다. 아 그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마다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대로 식욕이 엄청 뛰어난데 성욕은 없는 사람도 있고. 쉽지 않다. 아니 있어요 왜? 있어. 저는 요즘 뭐 식욕만 채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모르겠네요 아직. 많이 드세요. 식욕, 무욕 이 정도. 식욕과 무욕. 아 무력도 있네. 쇼핑. 그럼 기쁘잖아 할 때 쇼핑할 때마다. 무욕이 저는 성욕보다 훨씬 뛰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물에 집착하는군요. 네. 그래요. 네. 알겠어요. 방송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시죠. 예. 참 잘 쳤어요, 님. 30살부터 38인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 없이 나날이 지옥 같은 인생을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노력하면서 버티다 보니 약간의 희망 비스무리한 게 보이네요. 참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남 배워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52살에 전성기 왔어요. 그러네. 52살에. 여러분, 뭐 30대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참아요. 환갑 전에 한 번 터진다. 한 번 터진다. 그렇습니다. 한 번 터지니까 참길 바래요. 방송 들으니 이 작가님께서 방송 폐지한다고 하시는데 제발 그대로 살려주세요. 팟캐 중에 이게 제일 재밌고 유익합니다. 자, 일단 고맙습니다. 제가 정치 알바가 진짜가 나타났다는 간뒀어요. 네. 간두고 정치 알바는 하는데 그거 두 개를 간두고 이걸 하는 이유는 정치 알바하고 진짜 나타나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 네, 이거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난리가 안 돼, 나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거고 또 저희 안티들이 정알바 게시판이나 진짜 게시판 몰려가갖고 이동형 또 돈 안 되는 건 안 한다고 좀 난리 쳤더라고. 근데 정말 걔들은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진짜 머리도 나빠. 이것만 지출이고 나머지는 소득 아닙니까? 바보들 아니 진짜 나타났다 정치 알바 내가 진행 빠지지 그거 누가 제작해요? 내가 제작해 돈이 돈 벌어서 뭐 혹은 마이너스 되면 또 누가 소홀하고 누가 이득인데 멍청하기는 진짜 애들이 이게 생각이 없어. 근데 제가 진행은 아니지만 제작 기획 이건 계속하고 편집까지도 계속 해야 돼요. 네, 다만 여기가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자꾸 성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방송 2개를 접은. 접은 거고 하여튼 뭐 나머지 방송도 지난 청정구역의 다운로드 정도 되면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그 당직자님. 당직자 나온.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많이 좀 들어주시고. 네, 청정구역이 장수할 수 있도록. 당직자님한테 괜히. 큰일 납니다. 방들이 무력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네. 강제로 제어당하는 수가 있어서. 강제 무소유. 네, 이번 주 선물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우리 후기 보내주신 분? 후기 보내주신 분. 네, 라이트선 2000님. 한모 씨. 네, 한모 씨. 한모 씨. 라이트선 2000님. 네, 갖고 싶은 책.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주소와 전화번호 함께 배송 정보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는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통해서 총 47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번 만나볼게요. 박지희 아나운서 팬입니다. 영화 팟캐스트 무비쇼 초대하고 싶어요. 지희짱. 네. 출연료 팟캐스트 50. 무비쇼. 네. 안 부르게 될 거예요. 연락만 주세요. 팟캐스트 해충야화. 유료 안 해요. 해충야화. 하라니까! 히든보단 해충야화. 댓글만 달면 경품 줘. 막 퍼주는 해충야화. 잘 듣고 있어요.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게르마늄 팔찌 목걸이는 네이버의 미다스 게르마늄. 청정구역 메모시 사은품. 실질적 수련 카페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여성 의류 쇼핑몰 네이버의 오르다 8484. 박 하나 한 벌 줄게요. 찾아가겠습니다. 이정희, 에드리안. 사랑한다면 아스트로글레이드. 네이버의 아스트로글레이드. 하와이언 익스프레스. 태연아 사랑해. 괴물탕. 커피 한 잔 뿅. 대전 노건 간장게장. 세포차님이 새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